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심추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양 전 대법원장 조서 검토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영장 심사가 좀 길게 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오후까지 계속 영장 실질 심사,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죠. 그렇죠. 정확히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신문이 끝나면 아마 오늘 밤 늦게까지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양 전 대법원장의 그 공모 관계, 뭐냐면은 지금 전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그 차장, 그래서 고영한 전 대법관, 그다음에 박병대 전 대법관들에게 지시를 하고 또 그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까지는 보면은 그 양 전 대법원장의 그 밑에서 어떤 실행 행위를 분담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박병대 전 대법원장과 그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대법관들이죠, 둘 다.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과 같이 이제 공모를 했던 그 임종원 전 차장의 그 최상급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던 상황에서 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과연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기각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시는 저는 거예요? 약간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오늘 이르면 오늘 밤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영장 심사를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난번에 이제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그 재판 거래 혐의 그다음에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의 어떤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서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이 되었었는데요. 그 최근에는 이번에 지금 다시 영장이 청구된 것에는 그 지인 이제 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그 지인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자신의 그 재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좀 문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법원 측에 그 문의를 전달을 해서 그 법원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을 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혐의의 어떤 범죄 사실의 성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 이건 증명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확신인데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좀 판단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그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보통 그게 사안 따라 다른가? 이게 영장전담 판사가 뭐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보는데 그 영장 발부 사유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떤 것들을 가장 좀 더 중점적으로 비중이 채워지는지.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아직 증거 확보가 조금 미진하다. 그리고 관련 진술을 해줄 참고인들이 되게 많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금 높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증거라는 거는 그 단순히 물적 증거 이외에도 사람의 그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범죄 혐의를 알고 있을 공모 관계라든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서 진술을 좀 조작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중요한 건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주거가 뭐 이제 안정적이냐 이런 걸 보는데 보통 이제 판사들은 이게 나중에 범죄가 유죄 판결이 될 것이냐, 유죄 판결이 나면은 구속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현장을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혜원 의원이 목포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저를 이렇게 자꾸 링 위로 올려놓는지 이제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혹시 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SBS 그 팀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따로 확인은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오늘 좀 앞자리를 모셔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저한테 와서 물으시면 제가 오늘같이 아주 명명백백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뒤에서 취재를 하시고 왜곡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전 국민을 소모전 속으로 밀어넣는지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나흘인가요? 닷새 동안 저희 보좌관들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해명이 됐다 하면 해명을 또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나오지 않고 거의 계속 또 다른 왜곡 보도, 또 다른 왜곡 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백날 가면 여러분들은 뭐 제가 부서져서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계속 같이 싸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뭐가 되냐고요. 정치는 어디로 가고 문화는 어디로 가고 경제는 어디로 가고 제가 이 언론의 그 양을 보면서 사실은 그 부담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쓰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그 제가 그렇게 많이 다뤄진다는 것이 저는 그 뉴스의 그 포션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왜냐하면 국민들 어려운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탈당을 했죠. 제가 당적을 내려놓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고 이제 그 뒤에 그 이제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 팀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소송을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는 언론하고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더 허리틀 받습니다. 제가 계속 반박 보도를 하고 기사를 내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취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전칠기 업계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오늘 혹시 안 오셨습니까? 그 조선일보의 송 기자 그분들을 좀 제가 뵙고 싶어요. 저한테 그냥 오시지.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저한테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싫고 나쁜 얘기들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싫으시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우리 김성희 보좌관의 생각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앉아서 우리가 끝장날 때까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왜곡되고 뭔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그 뉴스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생중계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도 뭔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다시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기사를 쓰시면 되고요. 저는 생중계를 통해서 그 국민들이 좀 이 내막이 뭔지 자초지종이 뭔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우리 비서진들을 통해서 한 건 한 건을 그 대응을 하는 것보다 궁금한 거를 모아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 그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시작으로 일단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 아니 저거 없나? 그 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먼지가 많아갖고 일단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지역 언론부터 먼저 하나 해주시죠. 지역 언론입니다. 어차피 지역이 목포니까 목포에 가겠다니까. 네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와이드뉴스 강효군입니다. 손 의원님의 그 의도와 관계없이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결과가 지금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하게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나 언론에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문제라는데요. 그렇다면은 선 의원님은 우리 목포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비전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땅을 사고 주변했는지 그걸 좀 그것은 말씀해 이따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네, 이따 끝날 때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시작하기는 네. 우리가 질문들이 다른 게 아니, 너무 이게 많을 것 하나 같습니다. 중요한- 아, 그거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폴리너스 홍정열 기자입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그 페이북에다가 페이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서산 원금지구 개발조합과 중흥건설 간의 어떤 모종의 통일성이 있는 듯한 내용을 올리셨어요.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 예.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분은, 지역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정책 간담회 때 목포를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조카한테 이사를 오게 만들었을 때, 그 즈음에 그 지역에서 제가 땅 투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충분하게 뵙는 분들마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서산 온금 지역의 그 조선 내화의 땅까지 포함해서 24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포로 오지 않았으면 듣지 못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얘기 듣고 이 지역의 시민단체랑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 조선 내화에서 근대 근대 산업문화재라는 우리나라의 그 법에, 문화재청에서 그 문화재 법에 있는데 한 번도 지정이 된 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근대 산업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조선 내화가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거기가 문화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서산 원금 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무산이 돼서 그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반발도 있었고, 저를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벌써 1년 반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선 그 다음에 조카가 이사를 왔고, 저는 그 뒤에 쭉 또 여기를 많이 왔죠. 그리고 이 건물을 제가 이 동네 통장님이 소개를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천장이 높은 옛날 건물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재단에서 박물관을 하겠다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집을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박물관을. 근데 이걸 보고 했고, 그러면서도 그 뒤에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잠깐 그게 이제 무산된 다음에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일이 터지니까 저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때 무산이 되었던 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시작이 된 게 바로 저에 대한 취재와 시간을 거의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도 뭐 취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요. 손 의원님을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뭐 협박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그런 음해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한테 협박을 하겠습니까? 제가 현직 의원인데. 근데 현수막이 많이 붙었어요. 오기만 해봐라. 저한테 그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알았죠, 저는. 제가 뭐 여기 자주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 정도 하고 또 이따가 또 하죠. 마이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울려가지고. 다음 질문을 하시고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목포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자하고 해당 구입권 말이죠. 의원실처럼 따로 목포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개 세미나나 뭐 입법 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목포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전혀 없었는데요. 아, 없으십니까? 네. 다른 분들은 또
서울경제 김선덕 기자라고 합니다. 목소리 좀 똑바로. 서울경제. 김선덕 기자라고 네.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서산원공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그 조선내와 공장 부지 문화재 등록이 2017년 12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조선내화에서 등록하고 나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빠르게 그 문화재 등록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근데 그 문화재 등록되면서 그 뒤에서 손 의원님께서 뭐 도움을 줬다거나 좀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네. 질문들이 왜 있습니다. 한국 공보뉴스통신 조희수 기자입니다. 네, 잘 들었지만 거듭 묻겠습니다. 이미 의혹들은 다 드러났다고 보고요. 저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하지 않겠습니다. 의혹께서는 부동산 투기가 절대로 아닌 오로지 이곳 도시 재생화 등 목포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부탁합니다. 여론 모드식 마녀 사냥 그리고 경쟁에 절대로 휘말리지 마시고 뜻하시는 일 기필코 이뤄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이 자리 목표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니고 우리 보좌관이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 자리를 이 장소가 제가 재단에서 박물관을 하겠다고 생각한 자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 나가시면 여기 밑에 뿌리가 있는데 요 골목 안에 골목을 쭉 들어가시면 요 뒤에 굴뚝이 너무나 멋진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뚝을 밖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통장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여기 어떠냐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들어와 봤어요. 한참 뒤에. 그래서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다 허물어져가는 이 집을 보고 저는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큰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서 공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 이쪽으로는 아마도 이제 뭐 리모델링은 이쪽이 좀 될 거고요. 이쪽은 이제 뜯어서 아마 새로 좀 뭔가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박물관에서 그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작품들을 소장하고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기획 전시 같은 거 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축제도 하고 그리고 뭐 강의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하는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문에 제가 박물관을 생각했고 재단에 돈을 넣고 그리고는 여기 오겠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주말이면 내려와서 볼런티어로 여기서 사람들한테 이 나전칠기를 설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장소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우리 김성애 보좌관께서 여기서 합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하신 분은 좀 저기 저쪽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이정부라고 합니다. 지난해 3월에 용산구 박물관 정의 사장님 토지를 정보로 11억 원 대출을 받으셔서 네. 그중 7억 1천만 원은 재단을 통해서 이쪽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혹시 나머지 대출금의 용처에 대해서 지금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를 제가 뭐 알려주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첫 질문이 그런 질문을 조선일보에서 한다는 게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제가 그동안 쭉 밝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검찰 조사 곧 받을 거니까 그때 다 알려드릴게요. 예, 스키뉴스 권익문이랍니다. 어디요? 스키뉴스요. 예, 저는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보다도 이 지역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은 현재 정치구간 박기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전에 이쪽에는 출마할 의사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탈당 기자회견을 의견을 하면서 이 지역민들의 출마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은 제가 대통령 밖으로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총선 대선 거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이 되었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은 대선에서 제대로 홍보 전략을 펼치고 할 때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냥 그 김종인 전 대표께서 저를 공천을 해주셨어요. 원래 제가 비례대표였는데 정청래 전 의원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대선을 치르려면 제가 현역 의원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 때는 당명을 바꾸고 홍보를 하고 했지만은 이 지역구를 만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에 제가 교문위 의원으로서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 임기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정책이나 법안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또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그 카메라 요청이 있으니까 질문과 상관없이 앉아 계셔도 되는데요. 질문과 상관없이 정면을 보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네. 처음 뵙네요. 저는 지금 출근하는 게 선언을 지나고 방법론이거든요. 방법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익 걸 경기 의무 관련해서 김진일 목포대 인식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근처에 열체종 노속은 30차 얘기가 나오는 거리의 큰 손으로 보이는 저가 안 계시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두 분이 만나는 자리에 손 의원님도 같이 있었던데 처음 오는 날 정책간담회에서 뵀습니다. 네. 네네. 제가 파악해보니까 4월 2일 부산간담회에서도 있었고 조창간담회는 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목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을 함께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나전 7기 박물관 설립을 위해서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명의로 매입했던 본인이 매입한 곳이죠. 적산가옥의 취재진만을 초대해서 예.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모습 보셨는데 일단 투기 목적에 대한 어떤 순수성,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순수성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변호사님과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충돌될 수 있냐일 텐데 예. 일단 계속 그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SBS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보도했던 처음에 의혹 제기를 했던 SBS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이걸 뭐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건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언급하고 있는. 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이든 아니면 허위 사실이든 간에 어떠한 사실을 적시를 해서 사실을 이제 알려서 예. 그로 인해서 그 상대방 타인의 이제 어떤 외적인 가치, 사회적인 평판 등을 저해하는 예. 어떠한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이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번에 최근에 그 손 의원에 대해서 보도를 보면 예. 그 2018년에 예. 이제 전남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구역 일대 건물을 이제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라는 취지의 예.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네. 이제 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것을 그 전남 목포의 구도심의 어떤 그런 문화를 지키고 네. 이런 지역의 이게 적산 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 적산 가옥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예. 이것을 투기라는 어떤 의혹 보도를 해서 예.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네. 이게 결국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된다. 네. 이런 취지로 좀 해당 언론사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법적인 대응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위 사실이든 사실이든 간에 네. 어떠한 그런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뭔가 훼손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범죄 성립은 가능한데 그 조항을 더 살펴보면 네. 이 정당화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로지 공공에 관한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돼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언론 같은 경우는 예.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그런 이제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공인에 대해서 그런 공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할 만한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이 또 언론의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이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좀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익 목적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서 예. 다시 말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을 네.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우리 이제 판례 입장이어서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약간 좀 진실 공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정말 만약에 언론이 특정 그 손 의원의 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네. 어떠한 있지도 않은 자료를 만들어내서 보도를 했다든지 예.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팩트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하고도 그것을 보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정황을 봤을 때 네. 투기 목적이라고 볼 만한 어떤 정황이 있었고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 팩트만을 보도한 게 맞다면 네. 그것이 설사 나중에 막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언론사가 처벌을 받는 것은 조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 기자 간담회에서 손 의원은 언론 소송 전문가 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소송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손 의원에게 적용이 가능한 혐의를 좀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과연 이것이 문화재 등록으로 이뤄질 것을 미리 알았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만약에 그러한 정보를 미리 이용을 했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기라는 거거든요. 예. 투기를 했다라는 어떤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나아가서 방금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네. 이제 특히 그 손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문체위 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역의 개발과 관련돼서 특히 문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좀 내부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전남 그 목포의 이 해당 일대에 대해서 예. 문화재 지구로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만약에 해당 지역을 특히 타인 명의를 통해서 사들였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이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 부패 방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무슨 가능성입니다. 예. 네.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그 문화재 지정 사업이 계획에 있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손 의원이 이것을 해당 공무원에게 이제 푸시를 해서 이러한 어떤 지정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예. 한다면 뭐 형법상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예. 이렇게 뭐 확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 문제가 되는 이해충돌 방지 금지 이쪽,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집값이 만약에 그곳이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사실상 재산 가치가 오르게 되면 본인이 산 것도 그렇고 지인들의 어떤 이익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애당초 뭐 순수한 의도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산상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네. 근데 그 재산상 가치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이제 흔히 뭐 어떤 투기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것에 이제 가액이 상승이 된 이후에 팔아서 이 수익이 실현화됐을 때 이제 이런 걸 투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전남 목포의 그 구 도심이 엄청나게 그 가치가 재산적으로 가치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곳인 건 맞거든요. 예. 이러한 곳이 이제 상승될 것을 예측을 하고 투기를 하는 거는 또 쉽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진짜 그 전남 그 구 도심에 그 일제 시대에 그 건축되었던 예. 이런 자택들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이제 그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 네. 그러한 건물들이 대한민국에 몇 곳이나 될 것이냐. 예. 그렇기 때문에 손 의원의 어떤 손 의원의 안목이 되게 훌륭하고 네. 그러한 어떤 그 이제 건축물들을 예. 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오히려 이건 좀 미담 사례인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좀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보존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동산들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본인의 명의로 사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의혹도, 그러니까 혐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게
그 보면은 조카에게 1억 원을 줘서 예. 그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사기도 했고 그래서 친인척 명의로 산 땅들도 있고 그다음에 크로스 포인트 문화재단 그 손 의원의 남편 재단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재단 명의로도 또 사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손 의원이 본인의 어떤 그 투기 목적이라고 한다.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예. 투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이 돈을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쪼개서 줘서 이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예.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익금을 본인이 가져갔다. 네. 이게 만약에 밝혀졌다면은 이거는 뭐 명백하게 부동산 투기가 되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뭐 조카나 또는 그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그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하고 돈을 예.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뭐 조카나 재단이 그들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샀다면 그것은 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예.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지 그 결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직접 해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은 뭐 앞으로 쭉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검찰 차원에서 이제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뭐 당장 어떻게 검찰 차원에서 뭐 국회에서는 얘기도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지금 어떤 그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오늘 밝힌 만큼 계속 추가적으로 뭔가 진실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보면은 최근에 그 모 단체에서 이제 손 의원을 그 고발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고발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그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될 의무가 검찰한테는 있습니다. 따라서 네. 정치권에서 지금 뭐 그 국정조사나 뭐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수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발된 사건 같은 경우는 예. 먼저 고발한 사람들을 불러서 어떠한 그 고발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정보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자료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제출받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그렇죠. 전반적인 걸 좀 확인해본 차원인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고발자들 수사의 대상으로. 어떤 예. 그 시발점이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불러서 들어봤는데 전혀 이거는 혐의가 없다. 예. 이러면 뭐 고발 자체를 각하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도가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고발 자체를 각하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수사는 아마도 또 정식으로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이제 할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손 의원을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건 참고인 신분으로 되겠죠. 그건 뭐 하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고발 이제 배당 받은 그 검사가 판단을 하기에 따라서 이게 좀 범죄가 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그럴 수 있겠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예.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일단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